네,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실제 과제에 대해서 캐드 툴을 활용하여 실제 설계하는 방법을 계층적 설계하는 방법을 실제 따라하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들어다 보자고요. 먼저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프리미트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이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헬프 애더를 먼저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프 애더를 설계를 하고 이걸 가지고서 정가상기 형태로 다음과 같은 논리 회로를 똑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프 애더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파일에서 new를 했죠. new를 해서 블록 다이어그램 스키매틱 파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열어도 좋고 그냥 이미 상태에서 열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 하나 열립니다. 그리고 열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설계를 해요. 로직을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로직을 설계를 하고 설계한 내용을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어떤 스키매틱 캡처 베이스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반드시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가서 먼저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가서 세이브 에즈를 합시다. 또는 세이브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디자인 아래 둔다. 디지털 디자인 아래 내가 지금 임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가상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디지털 디자인 아래 둔다 있고, 디지털 디자인 아래에 가상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드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 헬프 애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헬프 애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정가상기를 만들고, 정가상기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전체 4비트 가상기를 설계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름을 하나 주 보자고요. 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 같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K add design 이렇게 해서 하나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KK라고 할까요? KK. 그래서 설계를 하나 새로 했다. 이렇게 하면 KK add design 이렇게 파일명이 주어지고 이제 새롭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텐데, 그냥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 add current file to project, 지금 내가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주고 거기다 저장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의의 프로젝트, 항상 이 이름과 헬프 헤더라는 이름과 current 프로젝트 파일이 항상 매핑을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 내가 넣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뭘 해주냐면은 이 친구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헬프 헤더를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반가상기를 설계를 하고, 반가상기에 대해서 뭐를 하냐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파일에 가보면 파일에 create update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를 하냐면 create symbol 파일을, 현재 파일에 설계하고 있는 내용을 심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볼을 만들어 달라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런 형태의 심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볼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파일에서 create, 파일에서 create에서 create 디폴트 심볼, 요거를 선택을 하고 심볼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화면을 하나 열어요. 그래서 풀헤드를 이제 설계해서 풀헤드를 연단 말이야. 풀헤드를 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 클릭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내가 설계한 내 이름 아래 디지털 디자인 아래 설계한 헬프 헤더 이렇게 설계한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고 여기 보면 헬프 헤더 이렇게 있죠. 요거로 사용한 것인데 이 헬프 헤더 클릭을 하고 내려가 보면 앞에서 설계했던 그 헬프 헤더 형태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헬프 헤더 이렇게 부분을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이제 탑, 그 다음에 바텀 내려오는 계층적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한 내용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등록해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툴스에 가보면 옵션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옵션 상태에서 여기 옵션에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가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교수님 설계하고 있는 KW리 아래 디지털 디자인에 있는 모든 부분을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시켜준 거예요. 애드를 시켜준 겁니다. 애드 시켜주는 방법은 글로벌 라이브러리 네임을 주거나 여기서 찾아가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가기를 할 때 여기 있는 내가 라이브러리 여기 있는 K에서 전체 디지털 디자인을 이 자체를 내가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 더 해보죠. 내가 만약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애더라는 부분을 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상기를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애더 설계라는 폴더를 물론 여기를 했기 때문에 필요는 없겠지만 설계를 하면 폴더 선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부분을 애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디자인 밑에 애드 설계 이 안에는 내가 전가상기와 반가상기를 다 넣어 놓을 거란 이야기지. 이 값을 넣어 놓고 활용을 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크리에이트 디폴트 심볼 자체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디지털 디자인 폴더를 들여다봐 보면 폴더 안에 디지털 디자인에 지금 헬프 헤더라는 게 하나 있었죠. 그죠? 헬프 헤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 가상기 디지털 디자인 밑에 풀 헤더를 한번 봅시다. 풀 헤더 하나 보면 애드 디자인이라는 거를 연결했죠. 그 안에 보면은 내가 풀 헤더 또는 할프 헤더 HA 헤더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HA 헤더에 블락 심볼 파일이에요. BSF 파일 이렇게 심볼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하게 되면 BDF 파일, 블락 디자인 파일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BDF 파일은 설계한 스키매틱 캡처 파일이고 그 다음에 BSF 파일은 심볼 파일이 돼요. 그래서 심볼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가상기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여기 미리 풀 헤더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한 폴더 아래 내가 설계한 프로젝트 자체를 또는 지정한 폴더를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프리미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옵션의 라이브러리에 가서 여러분이 등록을 해주게 되면 지금 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클릭을 하게 되고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아까는 디지털 디자인 밑에 있었고 애드 디자인 밑에 가상기를 설계하는 것 밑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뭐 헬프 헤더 HA라고 되어 있죠. 그죠? HA 헤더 이걸 불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헬프 헤더는 디지털 디자인 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프 헤더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애드 디자인 밑에서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불러오든 관계는 없어요. 링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러와서 헬프 헤더를 설계를 하고 어떻게 지금처럼 헬프 헤더를 exclusive or와 그 다음에 to input and를 가지고 입력이 x와 y가 있고 한 비트씩 있고 sum 그 다음에 carry out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된 헬프 헤더를 여러분들이 불러들여서 하나의 정가상기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정가상기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헬프 헤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인스턴스라 그래. 인스턴트 이렇게 사용을 해갖고 두 개를 연결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로직을 헬프 헤더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썸을 출력을 시킨 다음에 캐리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클루시브 OR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캐리 값을 넣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OR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원비트 정가상기를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가상기와 헬퍼헤더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강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가상기는 캐리의 입력이 없죠. 그지? 캐리의 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가상기는 캐리의 입력, 원림자릿수를 고려한 형태의 입력을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자체를 내가 또한 어떻게든 심볼로 만들 수가 있겠지. 심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아까 보는 것처럼 파일에서 이 회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심볼을 만들어 주세요. create 심볼을 하게 됩니다. create symbol for current file. 현재 설계한 이 add design 가상기를 우리가 설계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add design 아래 풀 헤더로 어떻게 한다? 심볼화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저장을 시키면 BSF 파일이 되죠. 이렇게 BSF 파일로 심볼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가상기를 설계를 다 했어요. 정가상기를 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어떻게 한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컨트롤 S 저장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가서 뭘 하라 그랬죠? 현재 프로젝트 파일 add design이 있는 파일로 현재 설계한 내용을 추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현재 설계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항상 컨트롤 쉬프트 J라 그랬죠? 탑 레벨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컨트롤 K 또는 컨트롤 K와 컨트롤 L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사이먼트에서 가보면 프로세싱에서 가보면 컨트롤 L은 이 설계된 논리 회로에 대한 모든 넷리스트 심볼들을 다 분해를 해줍니다. 해서 넷리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L 스타트 컴파일레이션 이거를 하게 돼야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할 때 펑션 시뮬레이션이 아닌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컨트롤 K만 하게 되면 한번 해보죠. 컨트롤 K 펑션 키를 누를게요. 그래서 헬프 헤드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세이브 할 거냐? 지금 요거 돼 있는 헬프 헤드죠, 그죠? HA 헤더 요거 라이브러리가 두 개를 다른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헬프 헤드인데 이 자체를 바꿨단 말이지. 그럼 이거 바꾼 거를 저장할 거냐? 저장할 거다. 그리고 그 자체를 전체 다 풀 헤드를 어떻게 내가 컴파일을 한 거예요. 컴파일을 하니까 컴파일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파일에 가서 뭐를 한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일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new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니버셜 프로그램 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벡터 웨이브 폼 파일을 여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여기다가 컴파일된 내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했지? 인서트 노드 버스에서 내가 컴파일 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노드 파인딩을 해보면 노드 파인딩에서 나와 있는 모든 리스트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OK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입력값 위치를 바꿉시다.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정가상기이기 때문에 캐리가 있겠죠. 에 대한 썸 출력과 캐리가 있으면 캐리아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의 엔드 타임을 런타임 시뮬레이션을 정해줘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이건 펑션 시뮬레이션을 할 거냐고 파일에서
set and time이 있죠. 이거를 정해주라고 했죠. set and time을 보통 이제 1ms, 1000ms 정해져 있죠. 1마이크로세컨드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한 3에서 5나노세컨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라인이 길어지겠지, 그지? 라인이 길어지고 x와 y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모든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려면 x에 대해서 어떻게 준다? 0, 1, 0, 1을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 밸류는 0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0에서 1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0, 1, 0, 1이 반복하겠지, 그지? 그렇게 되고 여기서 각각 타임 인크리먼트는 100나노세컨드마다 0, 1, 0, 1을 반복해주세요. 0나노세컨드마다 0, 그 다음에 100나노세컨드 가서 1을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00나노세컨드 가서 0, 그 다음에 100나노세컨드 동안 1, 그래서 1에서 1을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0, 0에서 1 이렇게 클락 형태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Y 또한 마찬가지로 클락 베이스로 여기 위에 있는 클락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넣고 주기를 어떻게 해둔다? 이거는 2배인 200나노세컨드로 넣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 X와 Y에 대해서 00, 01, 10, 11 이렇게 되겠죠. 동일하게 C에 대해서도 캐리 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력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기에 대해서 2배니까 얼마? 300이 아니고 400 나노세컨드마다 0과 1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00 나노세컨드마다 0, 그 다음에 400 나노세컨드 1이니까 800에 가서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입력 파형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각 모든 x, y, g에 대해서 truth table 진리표에서 바라본 것처럼 000, 001 해서 a, x, y, 다음에 c 값이 캐리인 값이 다 111인 모든 경우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3000 그러니까 3마이크로세컨드까지 런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대략 1마이크로세컨드만 해도 충분히 아까는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미상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set and time 그리드 사이즈도 마찬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나노세컨드마다 보여주세요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100나노세컨드마다 줬으니까 100나노세컨드마다 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이제 웨이브 벡터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웨이브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스키매틱 디자인된 이름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벡터 웨이브폼 파일이 내가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가상기 몇 번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고 저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죠? 여기 시뮬레이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un function 시뮬레이션이 있고 하나는 run timing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위에 있는 펑션 시뮬레이션은 실제 스위칭 타임이 논리 게이트에서 스위칭 타임이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컴파일을 할 때 논리회로 설계한 컴파일을 할 때 컨트롤 K 핫키로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바꿔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 컴파일을 할 때 프로세싱에서 핫키가 있어요. 컨트롤 K 여기 보면은 스타트에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스타트 어널리시스를 하고 회로 설계된 거를 분석을 하고 합성을 해달라 하는 약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자체를 그게 아니고 스타트 컴파일 컨트롤 L을 하게 되면은 회로에 대한 넷리스트 정보를 다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컨트롤 L, 스타트 컴파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만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두 번째 단계인 런타임, 실제 딜레이를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링 되어 있는 모든 값들을 다 포함해서 하려면
컨트롤 L 컴파일을 해야 되고 넷리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형태의 컴파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능만 먼저 처음에 바라보고 펑션 시뮬레이션만 하겠다 하면 컨트롤 K를 통해서 펑션 시뮬레이션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바라보면 지금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컨트롤 K, 펑션 K를 해서 눌러보게 되면 프로세싱에서 스타트에서 컨트롤 K를 하게 되면 yes 저장을 하고 해보게 되면 컴파일이 굉장히 빨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워닝은 두 개 있지만 성공적으로 컴파일을 합니다. 반면에 컴파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넷리스트 정보를 끄집어내는 컨트롤 L 정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간이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넷리스트 정보를 다 이렇게 추출을 하게 돼요. 컴파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전체 사용한 셀은 얼마하고 모든 부분들을 딜레이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닝이 있고 에러는 없애야 돼요. 그 형태에서 그런 컴파일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입력 정보를 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벡터 웹 파일을 먼저 펑션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기능 시뮬레이션만 먼저 해보는 거야. 기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지금처럼 이제 런이 돌아갑니다. 컴파일이 되고 런이 돌아가고 에러가 없다면 시뮬레이션 된 결과 파일을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실제 내가 정가상기를 설계를 했어. 정가상기를 입력이 x, y, 캐리부터 해서 모두 어떻게 된다? 000부터 112까지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이 자체가 내가 전가상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맞는지를 바라보면 편의상 위치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썸은 x와 y와 캐리에 대한 합이 되겠죠. 그래서 썸을 바라보니까 여기는 0, 1, 0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1, 1, 0이니까 0이 되겠죠. 썸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때 캐리가 발생하는 것을 잘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x가 1이고 y가 1이고 캐리 인도 다 1인 경우 한 비트에 대해서 썸은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거지. 1, 1이니까 1이 되고 그때 캐리를 발생한다 안 한다? 하게 된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내가 입력한 모든 경우수 신호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잘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층적 설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한 비트 단위에 대한 정가상기 설계한 것이 정확하게 되었다. OK를 받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비트로 되어 있는 정가상기를 이용하여서 4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RCA, 리플 캐리 애더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입력이 각각 X0, X1, X2, 3, 4 이렇게 해서 3까지 4비트, Y0에서 Y3까지 4비트 그 다음에 캐리가 있다 했지. 근데 어떻게 된다? 가상기에서는 맨 하이 비트 LSB에 대한 비트는 어떻게 된다? C0는 그라운드 0의 값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설계를 할 때 바라보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버스를 사용해서 설계를 한다는 사실이죠. 즉 X가 몇 비트죠? X0에서 X 4비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버스를 사용을 해서 X3에서 0, 즉 여기에 있는 인풋 핀을 여기다
밀어내고 사용해서 여기에 인풋 핀의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핀의 이름을 여기다가 X에 내가 4비트를 사용하겠다. 4비트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땡땡 제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비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다음처럼 바뀌게 되겠죠. X에서 3에서 제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비트에 대해서 와이어를 연결할 때 일반 요 단선에 대한 와이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뭐를 연결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버스선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이 자체는 버스선이다. 그 전기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전선줄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렇게 도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도선이 뭉쳐져 있는 버스선이다. 몇 개가 4비트가 존재하고 있는 버스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요거 지웁시다. 지우고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할 때는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렇게 끌어내려도 카피가 됩니다. 카피를 하고 딱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얘는 컴퓨터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가 분명히 4비트를 사용을 했어.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또 이름을 바꿔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름을 나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Y로 사용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을 Y로 해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Y에 대해서 뭐 4비트다 해서 이름을 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똑같은 핀에 2개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용했던 이 논리 핀들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렇게 버스선으로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X3, X2, X1, X0 이렇게 4비트가 있고 Y도 Y3, Y2, Y1, Y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하는 LSB 하위 비트에 대한 한 비트에 대한 가상기를 바라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인데 하위 비트인 X0가 들어간단 말이야. X0 여기에 이 와이어를 클릭을 하면 이 이름이 클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X0 그 다음에 여기는 Y0 즉 맨 하위 비트인 X0와 Y0가 입력되게끔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버스 나온 값을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링크를 시켜주는 게 이러면 실제로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아도 보기 싫잖아. 연결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와이어가 이쪽에 연결된 것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각 X0, X1, X2, 그 다음에 X3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Y3, Y2, Y1, Y0. 근데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못 주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제 여기다가 프로퍼티라 그래요. 이 와이어 이름을 주는 거를 한 예제를 내가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에 와이어 여기는 와이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하나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3 맨 상위 비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와이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요.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property라는 게 나옵니다. 얘에 대한 속성을 주는 거예요. 속성을 주는데 이 이름을 뭐로 주느냐? 내가 X라는 비트 중에 대수문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X3를 내가 입력을 하겠다 하면 여기에 어떻게 된다? X3가 입력이 되죠. 이 특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 와이어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와이어에 있는 그 이름이 각각 마킹이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란한 학생들이 여기다 A 주고 여기다가 X3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 값은 X3를 아무리 줘도 여기는 어떻게 색깔도 다를 뿐더러 이 친구는 여기에 있는 Y에 대한 이 버스 값을 링크가 돼 있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 Y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 X3,
그 다음에 이렇게 X2, X1 이렇게 버스 형태로 연결하는 구조를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출력을 바라볼 때 또 썸은 어떻게 되죠? 이 썸이란 출력이 바라보면 출력이 어떻게 돼? S0, S1, S2 이렇게 썸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MSB, LSB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썸 제로 맞는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클릭을 하니까 썸 제로를 표시하고 있죠. 마킹을 하고 있고 썸1, 썸2, 그 다음에 썸3. 그래서 썸에 대한 하위 비트와 상위 비트가 반드시 이 친구들을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웃풋 핀을 연결을 해주고 아웃풋 핀을 여기서 받아오면 되겠지. 핀에 있는 데서 아웃풋 이렇게 받아와도 되고,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름에다가 아웃풋 이렇게 줘도 똑같이 아웃풋 줘도 나타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여기에 마찬가지 버스를 연결해야 되니까 버스로 연결해주고 만약에 핀이 없다면 이 네트라고 해요. 이 와이어를 네트에다가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핀의 이름을 통일해서 주게 되면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에 대한 3에서 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름의 핀의 이름을 똑같이 여기다가 썸 이렇게 해서 썸 비트니까 3에서 땡땡 0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모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캐리아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캐리아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 비트는 실제로 따로 나오는 신호가 되겠죠. 뭐냐면 여기 캐리아웃에 있는 이 신호가 되겠습니다. CN. 그러니까 4비트 단위에 대한 가상기면은 sum y0, y 3번까지 되고 sum도 3번까지 되죠. 그래서 n-1 4비트니까 에다가 캐리는 C4가 나오는 거예요. 캐리 4, C4. 그래서 여기는 캐리 아웃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재밌는 것이 만약에 교수님 나는 이거 와이어 연결하고 싶지 않아요.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 와이어는 C 아웃이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와이어를 하나 주고 이 와이어 이름을 어떻게 준다 했죠? 여기서 와이어 이름을 우측 버튼을 눌러주고 property 여기서 똑같은 이름을 주는 거예요. C out 이렇게 주게 되면 carry out 다 이렇게 명칭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은 carry out이야 이렇게 본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선택해 갖고 이렇게 지워버려도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버스를 이용한 구조로 해서 4비트짜리 정가상기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럼 풀헤드는 어떻게 불러왔느냐? 다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떻게 한다 했죠? 툴에서 라이브러리로 이미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옵션에서 라이브러리로 등록해 놓은 상태죠. 아까 내가 add design 해서 정가상기를 설계를 해서 create default 심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값을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게 되면 바탕화면에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심볼에 있는 내가 설계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내가 설계한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를 가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디자인 밑에는 지금 그 라이브러리가 헬프헤드가 전 가상기 풀헤드가 없지. 근데 어떻게 된다? 애들 라이브러리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add 디자인 파일 아래 정가상기 풀헤더가 있죠. 사용한 풀헤더가 되겠습니다. 이 풀헤더가 불러와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디자인 밑에는 실제로 내가 아직 정가상기를 넣지 않고 헬프헤더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add 디자인 밑에는 두 개의 심볼을 가지고 있죠. 전가상기와 help header. 그래서 add 디자인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4비트, 8비트, 가감상기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서 넣어둘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다시 add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다가 반가상기, 전가상기, 그 다음에 가감상기, 가상기와 감상기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형태를 다 설계를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풀헤더를 불러와 보면 풀헤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OK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난 부분이 여기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헤더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내려가 보면은 헬프 헤더를 두 개의 지금 인스턴트로 사용을 했지. 그래서 내가 헬프 헤더는 현재 되어 있는 애더 가상기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디지털 디자인 밑에 있는 각각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심볼이 똑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는 내가 가상기 만든 이 안에 있는 걸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고 어디서 불러온다? add에서 불러오자 이거지. 어디서 불러온다? 내가 설계해 디지털 디자인에서는 help head, HALF 헤드였어요. 그 다음에 add 디자인 밑에는 HA 이렇게 약자로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OK를 불러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지? 연결이 안 됐지, 그지? 다시 Z하고 Z 해보면 하고는 어떻게 되지? help head지, 그지? help header. 그거는 해서 정정할게요. 이게 에더 가상기 설계한 것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가상기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에더 디자인 밑에 들어있는 거는 HA 에더가 있어요. HA 에더 요거를 사용한 거예요. 그죠? 헬프 에더는 어디서 사용했느냐? 디자인 밑에서 내가 사용한 거로 나올 겁니다. 헬프 에더 이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논리는 같지만 지금 다른 위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자. 어디에? 내가 add 디자인 밑에 있는 help header를 사용했다. 이걸 바꿔주겠습니다. 똑같이 통일하게. 그래서 OK 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요거 대신에 어떻게 한다? 대치를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입력이 각각 X, Y, C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4비트짜리 add4를 설계를 한 형태가 되겠죠. 풀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헤더를 들어가 보면 이 밑에 help header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help header는 밑에 반가상기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제 탑 디렉토리가 어디죠? 여기는 탑 디렉토리가 뭔지 한번 바라봅시다. 파일, save as 들어가 보면 내가 add4 디자인이라고 add4 그러니까 4비트짜리 가상기를 설계를 했다 이렇게 준 겁니다. 어디에? add 디자인 밑에서 add4 설계를 한 거예요. add4 디자인 이거를 BDF로 저장을 한 거죠. 이 저장된 것을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장된 것을 컴파일을 하겠어요.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저장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여기 신호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하겠어요. 다시 하키를 사용을 해서 방금 그래서 파일에서 세이브 하고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컨트롤 K를 먼저 사용을 해보죠. 하키를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가지고 프로세싱에서 스타트에서 컨트롤 K를 하면 컴파일 신시사이즈만 하게 된다 했죠. 이거는 컴파일이 빨라요. 그래서 이미 바뀐 게 있어. 풀헤더 BDF가 요거를 내가 바꿨어. 근데 바꾼 건데 너 어떡할래? 나 바꾼 거로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수정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에러를 4개 받았죠. 지금 내가 안에 내부의 논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헬프 헤더가 하고 이게 이미 인스턴트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HA를 사용을 했죠. 이런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케이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4비트로 되어 있는 그 정가상기를 프로젝트에서 add current file to project add design 언더바 디자인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현재 파일을 Ctrl Shift J 최상위 블락으로 인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dd design 자체를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trl K만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에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펑션 시뮬레이션과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다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컴파일을 할 때 여기서 스타트에 컨트롤 K가 아닌 여기서 스타트 컴플레이트 컨트롤 L을 해가지고 넷리스트 정보까지 뽑아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디바이스는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게 될 EP 그 사이클론 4 계열의 EP4 CE6F17 나노세컨드짜리 딜레이를 가지는 로직을 디바이스를 사용하겠다. 기타 등등 P는 13개를 사용했다. 버스를 사용했으니까 많이 사용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일단 편의상 이미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웨이브폼을 띄워보면 지금 다음처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 X와 Y가 아까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죠? 버스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버스 형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계한 add4 자체가 이렇게 버스 형태로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강의를 내가 해주는 이유는 버스 형태 타입의 계층적 설계를 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형태로 되어 있는 X는 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X는 4비트인데 이 자체를 열어보면 그룹핑이 열어보면 언그룹을 열어봐요. 열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X3, 2, 1, 0 Y 또한 마찬가지로 언그룹을 열어보면 Y를 선택을 하고 우측 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언그룹을 열어보면 이렇게 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비트 단위로 바라보는 것보다 버스 단위로 바라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MSB와 LSB 강조를 했죠.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해서 묶어주고 실제로 이렇게 묶어서 나오니까 입력을 주게 됩니다. 입력을 줄 때 바라보면 여기에 현재 레딕스 값이 바이너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X를 선택을 하고 우측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딕스의 바이너리, 옥탈, 헥사데시말 또는 사인드 데시말, 언사인드 데시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에서는 언사인드 데시말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사인드 데시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인풋을 넣었냐면은 신호를 선택을 하고 클락 형태로 해서 입력을 주게 됩니다. 클락을 주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0 다음에 1을 더하면 1이 되죠. 1 다음에 1 더하면 2가 되지. 3, 4. 근데 이게 4비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5까지 가고 15에 1을 더하면 뭐가 되지? 16 하면 안 되죠? 당연히 0이 되는 거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입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나노세컨드마다 딜레이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카운트가 100나노세컨드가 아니고 50나노세컨드마다 가져라 그러면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50나노세컨드마다 바뀌어라 그러면 지금처럼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50나노세컨드마다 가져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그리드 사이즈의 에디트 그리드 사이즈가 있죠. 여기에 10나노세컨드가 아니고 내가 50나노세컨드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리드 사이즈가 50나노로 되어서 각 일씩 증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클락 단위인데 바이너리라 돼 있죠. 여기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unsigned 데시말로 레딕스를 주고
각각의 값에 대해서 현재 스타트는 0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0으로부터 해서 일씩 증가를 하세요. 버스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레이 코드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50이 아니고 맥나라 세컨드마다 나는 증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OK를 하면 어떻게 레딕스 단위로 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 돼. 4비트 가상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와 X와 Y를 더하면 여기는 0이 나올 거야. 그죠? 썸에는 0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0과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10과 X가 10이고 5를 더하면 여기는 15가 나올 거야. 썸은. 예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캐리가 아웃이 1이 뜨고 썸에는 1이 나올 거다. 이렇게 0이 나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저장을 하고 파일, 세이브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요거 시뮬레이션 방법 똑같은 거죠. 여기에 펑션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펑션 시뮬레이션을 런을 수행을 시키면 지금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결과 파일이 올라오겠죠. 들어다 봅시다. 내가 예측했던 부분과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 돌았다 해서 런이 됐다 신난다 만세 하지 말고, 그래서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돼 있는 이 화면을 캡처를 하고 스키매틱 돼 있는 회로를 캡처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뮬레이션 결과를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라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x가 0이고 0 합을 하면 0이에요. 그 다음에 0과 1을 더하면 합하면 1, 2와 1을 더하면 3, 잘하고 있죠? 3과 1 하면 4, 4와 2 하면 6 해서 9, 4 더하면 얼마죠? 13이 되죠. 10 더하기 5 하면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 더하기 5 하면 뭐가 되죠? 16이 되는 거지. 16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캐리 아웃이 1비트. 그러니까 썸은 전체 더하기 4비트니까 5비트가 돼야 이 전체 합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알죠? 그래서 16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16.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16이고 2가 되니까 18이 되는 거죠. 12 더하기 6, 18. 그 다음에 13 더하기 6 하면 여기에 16에 3이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16에 3 하면 19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이 가상기로서 4비트 가상기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임의상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드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그리드 사이즈를 아까 50나노세컨드로 해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나노세컨드 바라보면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어떻게 돼요? 딜레이 없이 바로 나오죠. 캐리 아웃도 마찬가지로 리플 캐리인데 분명히 딜레이가 있다 했는데 없어. 그러면 리플 캐리에서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죠? 컴파일을 아까 우리가 수행한 것이 뭐로 컴파일을 해야 되냐면, 컴파일을 할 때 여기서 스타트에서 신세사이즈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로에 대한 넷리스트, 그러니까 회로에 대한 모든 네트에 대한 정보를 다 뽑아서 딜레이를 넣어주세요 하는 컴파일을 하게 된다 했죠. 이 컴파일을 수행을 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는 컴파일을 하고, 그러면 컴파일이 된 결과값이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서 타임 에러에서 에러는 없고 12개의 워닝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똑같이 주었던 인풋 파일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보죠.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여기 바라보면 그리드 타임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드 사이즈를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50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딜레이를 살펴보죠.
캐리가 나오는데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거는 펑션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펑션 시뮬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펑션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소리 다시 합시다.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보면 캐리가 나온 것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에디트에서 그리드 사이즈를 50으로 바꿔서 편의상 50으로 바꿔서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면 이게 해놓은 게 돌아가 버리는군요. 이게 50으로 바꾸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펑션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전체 딜레이를 보기 위해서는 런타임 시뮬레이션을 한다 했어요. 런타임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해보면 컴파일된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네비터 정가상기에 대한 실제 똑같이 실제 필드에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니까 보면 글리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글리치라고 해요. 이 부분들을 한번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과 5가 들어가서 10과 5가 들어가서 15가 나오는데 이 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돼. 각각에 대한 신호들이 레이싱 프로브럼이 생기는 거예요. 레이싱 프로브럼. 그리고 실제 10과 5가 들어가서 캐리가 나오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5가 여기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타이밍에 여기를 보세요. 타이밍 포인트 타이밍을 바라보면 여기가 얼마죠? 값이 약 550 나노세컨드란 말이죠. 550 여기를 바라보면 550인데 캐리가 실제 나오는 거는 여기만큼 RC 캐리 리플 캐리 딜레이가 되는 게 얼마예요? 약 10 나노세컨드 이상 딜레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이 10 나노세컨드 딜레이 하는 동안에 썸에 대한 값을 한번 풀어볼까요? 썸에 대한 값을 풀어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실제 15가 나오고 떨어지는 시간이 바로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보면 12라는 값이 월봉신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값은 약 20 나노세컨드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여기 바라보면 여기가 시간이 560 나노세컨드 되죠. 558 나노세컨드고 최고로 나가는 게 여기 보면 560 나노니까 약 2 나노세컨드 밖에 딜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가 값이 실제 하드웨어 상에서는 신호에 대한 어떤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바라봤을 때나 실제 동작이 딜레이가 커지게 되면 멀펑션을 바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썸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딜레이가 존재하고 레이싱 프로브럼이 생기고 있고 캐리아웃도 또한 딜레이가 약 10나노 정도 세컨드 딜레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고려한 형태 이 부분이 되겠죠. 펑션 시뮬레이션 여기 타이밍 시기가 있지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결과가 다름을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데모 버전으로 4비트 되는 RCA 리플 캐리 애더를 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강의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있는 반가상기를 먼저 이런 컨비네이션 로직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가상기를 먼저 설계를 했고 이 반가상기를 논리를 진리표로부터 확보해서 우리가 심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가상기 2개를 사용을 해서
정가상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가상기가 되겠죠. 정가상기 4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버스 형태로 연결을 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제 버스 형태로 해서 4개의 전가상기를 활용을 해서 4비트 가상기를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할때 캐리아웃 시 딜레이가 약 12나노세컨드 정도 딜레이가 있구나 해서 이론 강의에서 이런 딜레이를 없애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있는 논리 회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가상기 논리 회로를 CAD2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설계를 이루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가감상기 익스클루시브 O를 넣게 되겠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여기 익스클루시브 O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스킬을 발휘해 가지고 전체적인 4비트짜리 도 좋고 16비트짜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감상기를 과제물로 또 설계를 해보도록 합니다. 실험 과제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